안녕하세요. 이지투어 시스템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URL은 estour.co.kr 여기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처음 회원가입하시는 것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아이디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 아이디는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가 아니고 세팅을 할 때만 쓰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쓰는 아이디를 여기에 적용을 해버리시면 일반적일 때 평상시 사용할 때 그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조금 어려운 그리고 또 남한테 노출되지 않는 아이디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과 업체명은 동일하게 업체명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밀번호, 6자리도 가능하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8자리를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 사업자 등록증 업로드 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제출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청이 있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업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과 업체명을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하이픈 제거하시고요. 만약 하이픈이 들어가거나 숫자가 모자라거나 하면 지금까지 입력하셨던 게 다 리셋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여기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고 가입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 드릴 겁니다. 보통은 저녁에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다음날 아침에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혹시라도 출장이 걸리거나 외부 일이 걸렸을 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겠지요. 자, 아까 했었던 저는 아이디가 워낙 여러 개여가지고요. 네, 요걸로 쓰고 저는 6개 비번이에요.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요 옆에 아이콘이 있고 여기 앞에 보여지는 페이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쭉 훑어 드릴 거예요. 한번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대표자님이 권한관리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0001은 그냥 여행사 관리자, 요건 건들지 마세요.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이름을 수정하시고자 하시면 여기서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인 저도 여행사 관리자 이건 마스터 아이디를 두고 대표님들도 하나씩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넣고 케이타스 00002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자, 넣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아이디를 요거를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만약에 잊어버렸을 때 여기서 다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눌러주면 여기서 직원이 저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경비관리는 저희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대표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전에 입력을 해주시면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게 될 거예요. 임대료 지출한 거, 그 다음에 뭐 항공 VI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지출과 수입에 맞춰서 맞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평상시에 입력하는 행사 정산서의 내용을 끌고 와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달에는 수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요게 확인이 다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한 번 더 테스트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통장 명칭 있죠. 어떤 통장에서 돈을 뺐고 어떤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기 기록하기 위해서 통장을 여기서 한번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 이름 주로 부르는 이름이요.
주로 부르는 이름, 뭐 별칭 같은 거 있죠. 패키지 통장, 뭐 이렇게 하면 패키지 통장, 은행명,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잔고는 0으로 표시해줘야 등록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통장에 대한 비고사항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입출금은 여기에서 체크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입금이고 출금이고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근태 관리. 근태 관리는 사실 직원이 많은 곳에서 직원의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긴 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사용을 안 하지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점 관리. 물론 한 개의 지점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 개, 세 개까지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한 개라고 한 개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지점이 생긴다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없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땐 삭제하시면 돼요. 수정은 안 되고 삭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점을 운영을 하셨다. 1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냥 본점으로 합쳤다. 그랬을 당시에도 요거는 삭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록이 있을 때에는 삭제해버리게 되면 그 들어가야 되는 칸이 공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보여지니까 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유 없으면 본점이랑 합치시더라도 요거는 그대로 살려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추후 몇 년 있다가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사 관리. 직원이 있다가 퇴사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직원의 사용을 금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삭제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허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진행 상태 관리.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면서 한 번씩 다시 넘어와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빨라서 지금은 패스를 하고 다음번 설명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분류 관리. 자, 대분류 관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해외여행, 국내 여행, 항공권, 비자 또는 뭐 FIT가 있으셔서 에어텔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어텔 또는 일반적인 특산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계시는데 특산품 판매에 대한 것도 여기에 특산품 판매라는 카테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비자와의 형식이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에 대한 부분만 다른 것들은 다 노를 해주시면 돼요. 비자만 예스를 해주시고 자 비자의 계산식은 입금가와 판매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 때문에 비자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특산품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지요. 그러면 원가 판매가를 기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산품은 비자에 예스를 하시고 넣으셔도 됩니다. 수식은 비자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분류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분류는 자 해외 여행인데 패키지가 있고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을 패키지인다. 그 다음에 타입을 패키지. 여기에서 타입이란 정산 타입이거든요. 정산 타입. 그래서 패키지는 커미션이죠. 5%, 7%, 9%, 15%. 이렇게 프로스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하는 형식을 패키지 타입의 정산 방법인 거고요. 인센티브라 하면 인센티브는 입금가 베이스예요. 제가 입금가를 정해놓고 받았고 그 다음에 판매가를 정하면 그건 몇 프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 방식이 패키지와 다릅니다. 그리고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정산 방식이 저희가 타스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이런 일반적인 거하고 그래서 항공권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발권이 많아서 하나투어 발권
그리고 기타 발권 이렇게 해서 정산 타입은 모두 항공권으로 마쳤습니다. 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비자가 있고 베트남 비자가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자, 역시 이거는 비자 정산 타입이라고 맞춰 놓았습니다. 요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금씩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게 살짝 오류가 있어서 곧 바로잡을 예정이니 지금 이 교육하는 자료를 보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행지 관리. 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럼 모든 국가들을 다 여기 나열을 해야겠죠.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이런 식으로 쭉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그 스타일대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이거 아닌데 라고 하셔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용 이전이시기 때문에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삭제하시고 다시 세팅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세팅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수정하고자 하시면 삭제하시고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중국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며칠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넣었어요. 그랬다가 무슨 이유로 다시 삭제했어요? 다시 넣었어요. 이거 세팅은 할 때마다 다시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세팅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행지 상세 관리. 요거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요. 자, 여행지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위에는 다 삭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일본이에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북해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팅을 해 주시면 일본 이렇게 해서 일본 오키나와 이걸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 저희가 초기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 넣어놓은 게 혹시 안 맞으시면 다 삭제하시고 다 다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선호공항 관리. 자, 선호공항 관리예요. 공항명은 그냥 입력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인천공항을 가장 위에 놓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산에 계신 대표님들은 김해공항을 가장 많이 쓰시겠죠. 순서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싹 삭제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가장 많이 쓸 공항을 가장 위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등급. 고객 등급은 일반적으로 뭐 VVIP, VIP 나 나름대로의 그 관리되는 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상용 거래처가 많으시고 상용 거래처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나는 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라고 해야 될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EBS 전담 여행사거든요. 지금은 항공권 거의 자기네들이 다 끊지만 EBS 한국 방송공사인가? 어쨌든 EBS를 하고 순서는 한 네 번째쯤.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 순서는 내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순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순번을 안 넣고 넣으시면 그냥 무작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EBS 직원, 여기서 EBS라고만 하면 잘 모르겠구나. 자, EBS 직원으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확인. 오류가 나네요. 네, 요거는 원래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하시면 되세요. 요거 오류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아이디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시면 자꾸자꾸 수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시고 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